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기본서 268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그랬죠.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죠.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양도 소득 금액에서 마지막으로 양도 소득 기본 공제죠. 기본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죠. 그럼 여기서 매번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시험에서 매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소득금액 계산 269쪽 맨 위에 보시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이라고 나왔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 것이 소득금액이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 여기 장기보유는요, 부동산 등을 투기하지 않고 3년 이상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에 물가가 상승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세금으로 부과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작년과 올해 개정이 됐죠. 작년에 공제율하고 올해 공제율이 다르다. 개정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69조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할 때 공제해 주는데, 첫 번째 2번에 보시면 공제 대상 그랬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첫 번째 자,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할 때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이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로 취득하는 건 뭐한다? 제외. 이 얘기는 뭐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해가지고 파는 건 투기니까 공제를 해줄 수 없다. 원래부터 조합원인 자가 가지고 있다가 팔 때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한다?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지건물 하면 상가가 됐던 임야가 됐던 나대지가 됐던 비사업용 토지가 됐던 주택이 됐던 전부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하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공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3년 이상 보유 그랬죠.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 박스 나왔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거 2번은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즉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부인이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쳐서 계산한다 이 얘기고,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자녀가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부모의 취득한 날부터 자녀가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쳐서 계산한다. 요거 이해가세요? 그리고 밑에 3번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이렇게 나오면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그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거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부동산은요 미등기 자산인 경우는 안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은 등기 대상 자산이죠.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해 줄 수 없다. 미등기 자산은 공제 안 해줘요. 또 하나는 법령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가 부할 때 양도를 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무슨 주택이에요? 2주택.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시면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아니지만 서울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고 경기도 일부 들어가 있죠. 구리시도 있고 남양주 구리시, 그리고 하남시 성남시, 그리고 용인시의 수지구와 또는 수지구 기흥구, 그리고 성남시 동탄 이 신도시, 그리고 판교죠. 그리고 광명시, 그리고 안양시에 동안구가 있고 수원시에 내려와서 팔달구 광명시, 그리고 세종시, 저 부산에 3개의 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이런 데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양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한 세대가 주택이 몇 개?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판다면, 주택 2개인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의 주택 하나, 서울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그런데 2개 가지고 있다가 인천에 있는 주택을 팔면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천하고 서울하고 주택이 있는데 2개 가지고 있다 서울 걸 먼저 팔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파는 거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보유기간별 뭘 곱해요? 공제율을 곱해라.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나오는데 이때 요 공제율이 바뀌었다 이거죠. 올해 개정됐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최저 3년 이상 보유했죠. 3년 이상 보유하면 작년까지는 10%인데 올해부터는 6%예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공제율이 나와 있죠. 3년 보유했으면 6%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최고 장량까지는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15년이에요. 15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30%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년 보유했으면 6%, 4년이면 2%, 2%씩 일률적으로 연수에 따라 증가해서 최고 30%까지 공제받으려면 작년까지는 10년, 올해부터는 15년이다.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 30%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일반 부동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고가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하죠.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는 3년 이상 보유했으면 24%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이건 그대로예요.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공제율 오른쪽에 있는 10%, 24%부터 시작해서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때 1세대 1주택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요거는 누구는 안 해줘요. 비거주자는 뭐한다? 제외.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요. 그런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한테만 사용하니까. 그럼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양도하더라도 24%부터 80%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요. 요거 6에서 30% 누구?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여기로 간다. 6에서 몇 프로? 30%로 가는 거지. 비거주자한테는 24%부터 80%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미니 강의가 그거예요. 양도일 현재 우리나라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죠. 요거는 위에 24%부터 80% 공제해 주는데 양가로 몇 번? 5번에 비거주자. 그죠? 비거주자는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2번 24%부터 80%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1번으로 간다 이거죠. 6%부터 30%짜리를 적용한다. 또 6번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여러 차례 해당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등기를 하고 공제 대상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몇 번을 양도를 하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양도소득 기본 공제죠. 과세표준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271쪽에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나왔죠.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념이 뭐냐? 이것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 250만 원만큼은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양도했느냐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물적 공제라고 하고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271쪽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장단 여부에 관계없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유기간은 따지지
안 해요. 그죠? 장기 보유는 3년 보유해야 돼. 근데 기본공제는 어저께 취득해서 오늘 양도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왜? 보유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양도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또는 누구 비거주자 불문하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공동소유면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세 번째, 다만 뭐는 안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어떤 걸 양도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기 안 하고 파는 건 투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 공제다. 따라서 공유재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해줘요. 그리고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은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데 기본공제는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이든 뭐든 다 양도하면 공제받아요. 다만 미등기 자산은 뭐한다? 제외. 여기서 미등기 자산이 뭐예요? 등기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등기 안 하고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때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공제를 하느냐? 그래서 소득별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 금액에서 뭐한다? 순차적으로 소득 금액에서 연 1년에 얼마? 25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소득별 그랬죠. 자, 소득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요렇게 묶어서 여기에 얼마? 250만 원. 그리고 별도로 주식 있죠. 주식에 대해서 따로 250만 원. 세 번째, 파생 상품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25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 여기 보실래요? 자, 이거 합쳐서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얼마? 250만 원. 1년 동안에 별도로 얼마? 250만 원. 파생 상품도 250만 원.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국내 따로, 국외 따로 각각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250만 원, 외국의 자산 양도한 것도 250만 원. 그런데 파생 상품은요, 요거는 국내 건지 외국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파생 상품은 국내, 국외 합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확인해 보면 27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얼마? 250만 원. 다음 장에 2번 주식에 따라서 별도로 250만 원. 세 번째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250만 원. 이렇게 소득별 하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해서 공제해 주는데 밑에 272페이지 미니 강의 보시면 위에 그림 나와 있죠. 여기 1번하고 2번은 국내 자산, 국외 자산 각각이에요. 각각 250만 원씩. 근데 파생 상품은 국내, 국외 합산을 해서 얼마? 1년에 250만 원 공제한다. 그리고 밑에 양가로 4번
감면소득이 있을 때 공제 방법은 두 번째 줄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줄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한다. 순차적으로 공제를 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나온 게 양도소득세보다 과세 표준.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있죠. 요것은 반드시 두 개 비교해서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우리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할 때마다 각각 공제줘요.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얼마 250만 원이다 합쳐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에 세율 적용하면 되죠. 그런데 273쪽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별한 규정, 특례 규정을 한번 보죠. 여러분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규정은 가장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증여재산 2월 과세가 있어요. 증여재산 2월 과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증여재산 2월 과세는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273쪽 1번 있죠. 배우자 직계 존미속 간의 증여재산 2월 과세. 부동산을 장기간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증여세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증여세 규정에는 부부간의 증여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 공제를 해줘요.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 6억까지는. 그러면 이런 걸 규정을 해서 남편이 누구한테? 부인한테 증여를 해도 지금까지 증여받은 게 10년 동안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남편이 그냥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 많이 나오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인한테 뭐를 하고? 증여하고 부인이 증여받아가지고 그걸 팔면 갭이 적으니까 매매 차익이 적게 나와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죠. 그런 행위를 할까 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 바로 증여재산 2월 과세다. 내용을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재산을 또는 부부 간에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냐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해당이 되면 증여재산 2월 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하나 볼까요? 1번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취득. 그래서 장기간 10년, 20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여기서 양도를 한다면 매매 차익이 너무 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때 양도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를 한다? 증여를 합니다. 이때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렇다면 6억으로 증여했으면 부인은 증여세 안 내고 등기하면서 취득세만 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인이
증여받아서 취득했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세법은 몇 년? 5년이에요. 5년. 5년인데 요 안에 이쯤에 뭐를 하면 양도를 했다. 누구한테 타인에게 팔았다 이거죠. 얼마? 9억에 팔았다 얘기. 몇 년 안에 팔았어요? 5년 안에 팔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 부인. 부인이 팔았으니까. 그럼 부인은 양도가액 얼마? 9억에서 필요경비 취득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라 남편의 증여한 가격 얼마? 1억으로 계산하겠다.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8억.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다 그냥 파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그럼 만약에 5년 지나서 이쯤에서 9억에 뭐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5년 지나서 팔았죠. 5년 지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부인이 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9억에서 취득가격은 본인의 취득가액 얼마? 6억 가지고 계산하면 매매차익이 3억밖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5년 지나서 팔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리고 이때 부인이 만약에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뭐가 있다면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넣어주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증여?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도 해당이 된다. 무엇을 증여받았을 때? 올해 개정됐어요. 증여받은 건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시설물 이용권이었어요. 특정시설물 이용권 하면 땡땡땡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에요. 이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5년 안에 팔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해 개정된 부분은 여기에 여러분 교재 273쪽 맨 밑에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이죠. 거기에 뭐까지? 부동산, 좀 이따가 또 수정할 거예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뭐 권리까지 요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대표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분양권이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이때 여기서 이제 양도차익 나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는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유기간. 증여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자, 개념 한번 보죠. 273쪽 양가로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를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려고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을지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1번 밑에 그림에 보시면 배우자한테 증여했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거죠. 자, 그럼 적용 대상 1번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가 가로 안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여러분 결혼관계가 혼인관계가 깨지는 건 두 가지죠.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혼인관계가 깨지잖아. 소멸. 근데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을 하되
거기 뭐라 그랬어요?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남편한테 증여받고 부인이 5년 안에 파는데 팔기 전에 이쯤에 남편이 여기서 뭐 했어요? 사망을 했다. 그래서 팔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 안 하고 이렇게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요걸로 가는데, 사망이 아니라 뭐한 거? 이혼을 했다. 이혼은 형식상 위장으로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을 하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뭐한다? 제외.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무엇을?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라고 그랬죠. 그거 다음에다 적으세요. 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까지. 그러니까 4가지죠. 토지, 건물,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됐어요. 예, 2월 12일자 개정된 겁니다. 그럼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러면 그런 걸 5년 안에 팔면 274쪽 방가로 2번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거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증여한 누구?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거기 다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격은 각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남편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이 얘기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요거. 다음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하는데 이때 2가지 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월과세 규정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이거죠. 5년 안에 팔면 이렇게 증여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뭐한다? 계산을 한다. 요거. 다음 4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증여받은 누구?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 요 부인이 팔았으니까 부인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 보세요. 요 사람이 증여받고 증여세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이 사람이 증여세 납세 의무를 책임져라. 요렇게 증여한 거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요렇게만 해서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는 요렇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들어갔다. 그래서 남편한테 또는 부모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남편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니까 양도차익이 많이 나오죠. 예, 보유기간은 이렇게 소급한다. 요거하고 또 하나 274페이지 양가로 2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무슨 얘기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뭐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당행위는 2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275조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양도 그랬죠. 자, 요거는 뭐냐? 자, 여기 보세요. 형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하려고 봤더니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동생한테 뭐를 해? 증여를 했어요. 증여. 동생한테 뭐를 했어요? 증여. 그래서 동생이 증여받고 뭐 취득세 내고 증여세 냈겠죠. 그리고 증여받고 받은 날로부터 몇 년 기준? 5년이죠. 5년 안에 여기서 타인에게 뭐를 하면 양도를 했다. 이때 얼마? 만약에 9억에 양도했다. 요거는 만약에 6억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럴 때는 1번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을 해요. 1억에 사서 9억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계산. 또는 두 번째는 요거 동생이 있죠. 동생은 증여받았을 때 뭐 냈어요? 2번 동생. 요거는 형. 동생은 증여받았을 때 뭐 냈죠? 증여세 낸 거 있죠. 이렇게 받았으니까 증여세 낸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두 개 합친 금액을 우리는 몇 번? 2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해서 어느 거든 뭐한 거 큰 걸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국가가. 다시 한번 동생한테 증여하고 동생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여기서 팔면 동생이 받았을 때 낸 뭐 증여세하고 1번 증여세하고 2번에 뭐 양도소득세 두 개 세금 냈죠. 요거 두 개 합친 요거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둘 중에 뭐한 거 큰 것으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랑 차이점이 뭐야? 여기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한 거고 여기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부부가 아닌 친인척한테 증여를 했고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이 사람이 직접 양도한 걸로 계산한 양도소득세하고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세하고 요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두 개 합친 요 금액 있죠. A, B 이랬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냐?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확인해 봐요. 1번 적용 대상 27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 관계인 가로 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소,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하는 경우는 뭐하고? 제외. 부모 자식 간에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증여재산 이월과세로 가는 거고 부모 자식이 아닌 친인척 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타인에게 세 번째 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얘기는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그럼 기억이 뭐예요? 박스에 증여받은 자 누구? 을이죠. 동생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 기억하고 증여자 형이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어느 거든 뭐한 거 큰 것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큰 걸로 하겠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해볼까요? 자 누가 갑이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을한테 증여를 했다. 둘이 친인척이야. 그럼 이때 6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리고 증여받고 몇 년이에요? 5년. 5년 안에 이쯤에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 누구한테 양도했느냐? 병한테 양도를 했다. 얼마? 9억에. 그죠? 그러면 이때 기억은 뭐냐? 기억은요. 을의 뭐 요거 증여받았을 때 을이 뭐 냈어요? 증여세 냈겠죠? 증여세 낸 거. 그리고 요거 2번 뭐 했어요? 양도. 을의 뭐?
을이 또 증여받고 증여세 내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해야죠. 양도소득세 요 두 개 합친 요 금액하고 니은은 뭐냐? 니은은 누가? 갑이 요렇게 뭐한 거 파는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계산해봐라. 그래서 어떤 거 이것이 크면 이걸로 가는 거고 이것이 크면 이걸로 금액이 둘 중에 뭐한 거 큰 걸로 하겠다. 큰 것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 갑이 양도소득세 낸 금액이 요거보다 뭐하면 크면 갑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만약에 이게 더 크면 갑이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을이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게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맨 밑에 275쪽 맨 밑에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 및 고가 양수 마지막으로 2번 볼까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여기 보실래요? 자, 갑하고 을이 부동산을 팔아요. 부동산을 팔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줬죠. 그런데 을이 대금을 대가를 보였어요.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했는데 얘들이 친인척 관계야. 친인척 관계. 특수 관계인이다. 특수 관계인 하면 뭐예요? 친인척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때 보세요. 이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줬는데 이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 주고받은 대가 차액이 차이나는 금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차액이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그건 뭐다?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보세요. 자, 5억을 줬어요. 얘가 부동산을 사오면서 얼마를 줬어? 5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실거래 가격이 7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만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둘이 거래한 게 5억이다. 그러면 주고받은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얼마? 시가가 얼마인데? 7억인데 얘는 대가를 주고받은 게 얼마예요? 5억이다. 그럼 요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다? 2억이다. 그럼 이 차액이 3억 이상 차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가의 몇 프로요? 5%면 5, 7이 35, 3,500만 원 이상 차이 났죠.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이건 무슨 거래다? 부당거래로 보고 인정 안 하고 양도가액을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면 부당거래로 보겠다. 이거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취득, 가격 등을 빼요.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양도가액을 낮추면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고 취득 가격, 여기에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죠. 친인척 간에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친인척 간에 취득하면서 취득 가격을 높게 해서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줄어들었죠. 이런 경우는 부당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은 첫 번째 누구와 거래다?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했어야 된다. 거래. 그리고 두 번째 주고받은 차액이, 그죠? 이때는 자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또는 뭐예요?
취득 가격을 높게 했다. 그래야 뭐가 조금 나와?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느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해당이 되면 이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확인해 봐요. 275조 맨 밑에 1번 납세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소득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 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2번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다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행위로 보는데 그것도 이거죠.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해야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잖아. 이게 부당거래예요. 양도 차익이 적어야서 세금 조금 내. 누구랑? 친인척 간에 이런 거래를 했어요.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해서 양도 차익을 줄였다. 그래서 기억,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뭐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취득 가격을 높게 했다. 이것도 뭐 부당거래. 또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보였다. 양도 가격을 낮췄다. 이게 부당거래다. 그죠? 또 니은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해당 연도 양도가액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때 법에서 정의하는 시가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만 기억하시면 되죠.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줄였다. 이게 부당거래.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나왔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건 부당한 거래로 보고 인정할 수 없다. 그때는 시가, 매매 사례가액 있죠. 매매 가격, 사례가액 그런 걸로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산출세, 세율 적용부터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증여재산 2월 과세 있죠. 증여재산 2월 과세에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재산 2월 과세 규정에 들어갔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